토레스 델 파인의 트레킹. 그동안 우리는 지난 4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닌가요?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곳의 좀 다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의 트레킹이 얼마나 힘든지에 관한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진짜 꼭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토레스 델 파이네에서 트레킹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 거니까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트레킹을 하라고 말이죠. 도대체 이곳이 얼마나 힘든 곳이기에 그런 것일까요? 사실 W 코스의 높이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W 코스에서 가장 높은 곳의 높이가 875m인데 우리나라 북한산 백운대 봉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죠. 이곳의 트레킹 난이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짐의 무게입니다. 텐트, 침낭, 취사도구, 음식, 그리고 옷들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배낭은 군대 군장만큼 무겁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때문에 짐의 무게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트레킹은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만큼 쉬워집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레킹 2일차 아침, 저는 파이네그란데 산장에서 그레이 산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스는 서쪽에서 트레킹을 시작할 경우에 가장 먼저 걷게 되는 길인데요. 이전에 모레노 빙하에서 만났던 한 한국인 여행자분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에 통과할 때 페리 타고 들어갔어요. 네. 거기서 밑에다 유료 캠핑장인데 그냥 밑에서 사세요. 그리고 걸어서 올라가요. 위에 가면 또 캠핑장이 또 있어요. 네. 근데 그 높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첫날만큼 높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거기를 7시간 동안 경사를 타고 올라갔어요. 텐트 다 주고. 첫날은 빡세게 올라갔어요.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거기도 유료예요. 거기서 무료로 가려면 7시간, 8시간 걸어가는데 거기서 3시간을 더 올라가요. 무료까지 가려면. 이분은 트레킹 첫날 이 길을 무려 7시간 동안 걸었다고 하는데 무진장 오래 걸으셨네요. 저는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걸었을까요? 영상에서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예, 쉬웠습니다. 저는 이 코스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1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고 아마도 총 3시간이면 그레이 산장까지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는 7시간 동안 걸었기를 저는 왜 이렇게 빨리 걸었을까요? 그건 바로 제가 짐을 산장에 맡기고 맨몸으로 걸었기 때문이죠. 무거운 배낭을 맸다면 힘겹게 걸어야 했을 길이지만 제게는 그냥 동네 뒷산 등산하는 난이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배낭을 메고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날 오후에 저는 파이네그란데 산장에서 이탈리아노 캠핑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침과는 다르게 느릿느릿 상당히 굼뜨게 걷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전체적인 오르막의 경사는 아침 코스보다 훨씬 완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메고 걸어야 했기 때문에 허벅지는 땡기고 어깨는 짓눌리고 마치 꼭 행군이라도 하는 것 같았죠. 비낭님은 훈련소에서밖에 행군하지 않아 놓고서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짐 없이 한번 걸어봅시다. 이날 코스는 트레킹 3일차 이탈리아노 캠핑장에서 브리타니코 전망대까지의 길입니다. 경사가 상당히 급해 보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맨몸으로 오르면 됐기 때문에 동네 뒷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딱 북한산 오르는 기분으로 걸었습니다. 물론 약간 숨이 차긴 하지만 북한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시듯이 이곳에서의 트레킹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오를 수만 있다면 음식도 산장에서 사 먹고 잠도 산장에서 잘 수만 있다면 정말 쉽게 오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문제지만 말이죠.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트레킹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짐을 나눌 수 있다면 그만큼 트레킹은 쉽고 즐거워지니까요. 트레킹 4일차, 저는 이제 동쪽의 토레스 캠핑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길은 W 코스 중에서도 경사도 가장 급하고 가장 높이 올라가야 하고 배낭을 메고 올라야 했기 때문에 짐의 무게가 무겁다면 고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전날에 브리타니코 전망대로 올라가는 난이도의 길을 배낭을 메고 걸어 올라가야 하는 셈이죠.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 이제 살펴볼게요. 저번 에피소드에서 짜증을 팍팍 내면서 걸었던 길입니다. 진짜 그 쥐새끼. 오늘의 코스를 살펴보면 크게 2개의 오르막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걷는 오르막은 첫 번째 오르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배낭의 무게를 너무 무겁게 준비했거든요. 음식도 옷들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짐을 나눌 동료도 없이 혼자 올라야만 했으니까요. 이 길을 겨우겨우 오르고 나면 한동안은 다시 평지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랄까요? 다음 오르막까지 가는 동안 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평지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난 에피소드의 나머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들이 풀을 뜯는 초원부터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오르막만큼이나 오랫동안 올라야만 했죠. 이미 4시간 동안 오르막길을 오르고 행군을 해온 상태라 마음은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캠핑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서쪽에서 출발할 경우 지름길을 통해서 오르기 때문에 동쪽에서 출발하여 오르는 경우보다 경사가 완만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힘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쉬고 싶을 때 쉬고 걷고 싶을 때 걸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묵묵히 땅을 바라보고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들리는 것은 거친 호흡 소리와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뿐. 이럴 때는 비리도 어디 있는 건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빨리 이 오르막이 끝나길 바라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아, 저기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혹시 뭔가 이 오르막이 끝난 것일까요? 아, 드디어 오르막이 끝났네요. 야, 넌 뭐하다 이제 오는 거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길이 난 모양을 보니까 또 한동안은 평지길을 걸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럴 것 같네. 아직 칠레노 산장까지는 도착도 못했는데 이거 토레스 캠핑장에 언제 가냐? 지도를 보니까 4분의 3은 온 것 같아요. 칠레노 산장에 도착해서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끝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비낭님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다는 점이네요. 원래 라면 지금 이제 텐트 설치하고 휴식해야 하는 상태인데 아, 배고파. 그래도 경치도 새롭게 바뀌고 뭔가 기분도 새로워진 것 같네요. 칠레노 산장까지는 아직 한참 가야 하긴 하지만 이렇게 평지길이면 금방 갈 것이고요. 그래, 뭐 언제 또 이런 절벽길을 걸어보겠어. 이거 떨어지면 완전 끝장이겠네. 듣기로는 볼리비아에서는 이런 길을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투어가 있다던데요. 자전거를 타고 이런 길을? 이 세상에 진짜 별게 다 있다니까. 아무튼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렇게 내리막도 있으니 금방 도착하시겠네요. 잠깐만, 내리막이라고? 또 올라가야 돼. 진짜 죽겠다. 에휴, 그래도 이 오르막을 다시 오르고 나니까 칠레노 산장에 금방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곳 그 바로 옆에 산장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돈만 있다면 진짜 이런 곳에서 쉴 텐데 말이죠. 그나저나 체력이 방전 상태입니다. 정말 마음만 같아선 여기서 캠핑이라도 하고 싶지만 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다시 토레스 캠핑장을 향해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진짜 배낭 너무 무겁네요. 왜 이렇게 무겁게 짐을 쌌지? 정신은 괜찮으시나요, 비낭님? 눈앞의 경치는 진짜 아름답지만 이쯤 되면 경치고 뭐고 그냥 빨리 텐트 치고 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레킹은 고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멋진 풍경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한 번뿐일지 모르는 이곳의 경치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라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 지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계속되는 오르막과 행군 탓에 무릎도 피곤해져 이제는 내려오는 것도 힘겨워지네요. 이럴 때 등산 스틱이라도 있다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내려올 수 있을 텐데요. 저는 또 왜 스틱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걷고
걷고 또 걷습니다. 아, 3km? 3km? 아, 이거 큰일인데요. 3km면 보통 걸음 속도로 1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지금 상태로는 3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제 시간 안에 도착은 할 수 있을까요? 급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지만 금세 지쳐버리고 이젠 모두가 지나고 아무도 없는 산길을 외롭게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갑니다. 이 길은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이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만 옮길 뿐입니다. 아, 비리 얼마나 남은 거야? 비리? 야, 비리? 에휴. 그렇게 얼마나 또 걸었을까요? 이젠 웬 공터 같은 게 나오네요. 전에는 그렇게 보고 싶던 설산들도 이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 얼마나 남았을지. 잠깐만요. 1분. 1분. 아, 드디어 도착이군요. 아니, 넌 또 뭐하다 이제. 아니, 그나저나 1분? 3km면 한참 가야 할 텐데. 알게 뭐예요. 여기 오르는 사람들도 어지간히 고생하나 보네요. 공원에서 이렇게 1분 남았다고 표지판도 세워주고요. 아, 드디어 그럼 끝인가? 끝인가? 제발. 끝이네요. 수고하셨어요. 아, 드디어 끝이네요. 사실 알고 보니까 아까 그 3km를 나타내던 표지판은 내일의 목적지인 토레스 전망대까지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나네요. 코레노스 산장부터 시작해서 총 8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제발 반드시 어떻게든 짐은 최대한 가볍게 준비해주세요. 급하게 텐트를 치고 늦은 저녁을 먹고 나니 이제야 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총 8시간의 트레킹. 아침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하루였죠. 비록 멋진 전망대는 없었지만 뭐 그래도 교훈 하나 배운 것도 있었고 고생스럽긴 했지만 힘든 코스도 이제 다 끝냈죠. 이제 내일 가벼운 차림으로 토레스 전망대로 오르기만 하면 모든 트레킹 일정이 끝이 납니다. 내일이면 이제 이곳 트레킹도 끝이네요. 이제 끝이라서 아쉬운가 봐요. 잠이나 자자.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네, 그러셔야죠. 내일은 6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야 돼. 시간 되면 꼭 깨워줘. 깨우면 제발 좀 일어나세요. 알았어. 그나저나 오늘 밤도 춥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